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작가 김여령은 문의 창작을 전공했으며 첫 소설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작품으로는 동화 기억을 가져온 아이,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등이 있고 소설 가시고백, 샹들리에 등이 있다. 줄거리 양지화원, 우리는 작년 겨울에 이사 왔다. 도로변 허허 벌판에 문 닫은 꽃집 5채만 조르륵 있을 뿐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가 건물들로 비닐하우스라고 부르는 집이다. 잠깐만 살고 건너편 아래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였으니까 캠핑 온 사람들처럼 그럭저럭 잘 지냈다. 그리고 봄, 우리는 삼촌한테 사기를 당했다. 신도시 같은 단지가 들어서면서 시에서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꽃집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삼촌은 우리에게 시에서 보상을 받기 전에 양지 화원을 샀고 급한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판다고 속였다. 보상은 봄에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지 화원 주인이 이미 보상을 받고 떠난 상태였다. 전세금을 빼서 삼촌에게 주고 이사한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다. 디저트 전문 요리사로 일한 엄마는 어느 집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그새 적응됐는지 그냥 그랬다. 공용 화장실이 춥고 더럽고 냄새가 심한 것은 불편했다. 이토록 허름한 집이 인터넷 속도는 빵빵하다. 철거라는 말과 단전, 단수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여름을 맞았다. 장우와 나는 꽃집들 뒤쪽으로 갔다. 지붕이 무너진 첫 번째 집 앞으로 갔다. 꼭꼭 잠겨 있었다. 두 번째 집은 아무것도 없는 빈 꽃집이었다. 천막이 찢어졌지만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장우 엄마는 새 아빠와 결혼했고 아빠는 주말 부부다. 장우는 뭔가 복잡한 관계를 매우 쉽게 말했다. 우리 집은 무슨 사기로 복잡한데 장우네는 부모님들이 복잡했다. 장우는 다음 주가 방학이니까 그때 탐색을 하자고 했다.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웠다. 무릎 꿇고 빌고서라도 당장 돌아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둬?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었다. 아빠는 어떻게든 삼촌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은 나 혼자 일했잖아. 이번에는 당신이 좀 해줘. 나도 현성이 낳기 전까지 직장 다녔고 애 키우면서도 기회 될 때마다 일했는데 너 혼자 일했다고? 정신이 나가도 곱게 나가라. 아빠는 그대로 집을 나갔다. 엄마는 디저트 전문 요리사인데 그것만 빼고 다 하는 식당이다. 엄마는 저녁 늦게 와서 씻지도 않고 잠들기도 했다. 장우는 학교 방학을 하고도 학원 방학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똑똑하지만 약속은 되게 안 지키는 애였다. 나는 두 번째 꽃집에 가봤다. 그리고 세 번째 꽃집으로 갔다. 꽃집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방도 텅 비어 보였는데 방문이 열리지 않았다. 골목에서 창틀로 올라가서 다시 살펴봤다. 정말 놀랍게도 장우가 우산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장우가 물을 버너에 올리고 컵라면을 끓여주었다. 새엄마가 집으로 왔거든 완전히. 우리 아빠는 집 나갔어. 나는 부모님 한 분이 집에서 나갔는데 장우는 부모님 한 분이 집으로 오셨다. 이곳은 이제 우리의 아지트가 되었다.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만 아는 방. 근사했다. 한 번은 장우가 우리도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보자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고 했다.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기다 시작. 왜 찍겠다는 것인지 몰랐다. 가만히 있는 것은 심심한 게 아니라 힘든 거였다. 정말이지 겨우겨우 버텼다. 장우는 구독자가 19명뿐인 허접한 자기 채널에 올렸다. 제목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오래된 동영상들을 지워 아무것도 없는 채널에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만 남아버렸다.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동영상이 조회 1000을 넘겼다. 댓글도 달렸다. 댓글 하나. 이 녀석들이 콘텐츠를 날로 먹네. 댓글 하나. 배경이 무슨 창고 같은데 혹시 납치? 댓글 하나. 납치 아님. 32분 1초 오른쪽에 입술 실룩 웃음 참고 있음. 수도와 전기가 끊겼다. 엄마와 나는 찜질방에서 두 주일을 지냈다. 나는 씻기도 좋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매점에 먹을 것도 많아서 훨씬 좋았다. 그런데 내일 이사를 간다. 어느 3층짜리 건물 지하에 있는 집. 나는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에 얼른 와. 기회야. 일찍 갈게. 고맙다 아들. 가출하고 돌아온 아빠는 이제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남편이 되었다. 방 하나와 지하철 화장실 한 칸 정도의 화장실에 있다. 아빠는 부장님이 휴가 처리를 해두어서 다시 회사를 나간다.
아빠는 요즘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아빠가 화장실에 샤워기가 달린 수도꼭지를 사와서 새로 달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변기에 앉아서 샤워기로 머리를 감을 수 있고 구석에 서서 샤워도 할 수 있다. 장우 아빠는 장우 형 때문에 엄마랑 싸운다고 했다. 옛날에는 나 가지고 싸웠어. 내가 어려서 서로 못 맞는다고 했던 것 같아. 형은 엄마랑, 나는 아빠랑 살았어. 이제는 형 때문에 싸운다? 우리는 부모님이랑 살면서도 버려진 것 같아. 동영상 2탄이나 찍으면서 놀자.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2시간이 되려면 40분이나 남았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배터리 경고가 떴다. 놀란 장우가 잽싸게 정지를 누르고 파일을 저장했다. 댓글 하나. 오른쪽 녀석 잠깐 졸던데? 댓글 하나. 저 녀석들은 저게 뭐라고 찍고 있고 나는 이게 뭐라고 보고 있나? 댓글 하나. 그나마 21분 3초 기록. 갱신은 했음. 장우형은 친구들하고 가출했다. 장우형은 동영상 찍은 곳을 대라고 장우를 때렸고 뒤로는 돈을 가져오라고 때렸다. 장우는 집에서도 시달리고 밖에서도 시달렸다. 모두 가족들이었다. 장우가 형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몰래 꽃집에 갔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한참을 때린 장우형은 장우가 나가자 돈이 많이 생겼다고 좋아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전에 장우의 형이 붙잡혔다. 장우 형과 친구들은 꽃집에서 불을 피우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장우 아빠는 뉴스에서 도망치는 장우 형을 봤다. 아빠가 설득해 자수했다. 장우는 이제 늘 나를 따라온다. 우리 집 옥상 때문이었다. 지저분하기로 말하자면 고물더미가 쌓였던 꽃집들 뒤 공터보다 더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아지트를 완성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장우가 가져온 캠핑 랜턴도 달았다. 버튼 누른다. 가만히 있어. 시작. 1시간 30분. 드디어 2탄 기록을 깼다. 50분. 나는 벌써부터 흥분됐다. 그런데 아빠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아. 장우가 급히 정지 버튼을 눌렀다. 10분을 남기고 실패했다. 댓글 하나. 전에는 그나마 창고 같았는데 여기는 개집인가? 댓글 하나. 니들 자꾸 애매하게 기록할래? 의미를 찾는 질문, 행복을 찾아가는 아이들. 불행하게 짝이 없는 현성이와 장우의 이야기다. 삼촌한테 사기당해 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된 현성이네와 이혼과 재혼으로 복잡한 가족이 된 장우네. 그런데 현성이와 장우는 불행을 불편쯤으로 접는다. 뚝뚝 털고 재미있는 일을 찾는다. 고물더미가 가득한 곳을 찾아 아지트를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영상을 찍는다. 아무것도 안 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마치 불행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즐겁게 살아보려고 힘겹게 애쓰는 자신들을 상징하는 듯한 콘텐츠다. 이 녀석들의 유쾌한 성장을 지지하는 댓글과 구독자들이 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은 일어난다. 사는 게 무섭기만 한 어린이들에게 그래도 세상에는 희망이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다.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돕는 어른이 많다면 그 아이들은 살만한 세상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이다. 질문입니다. 비닐하우스로 이사온 장우는 잠깐이라도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럭저럭 추운 겨울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생각 때문이었나요? 현성이는 장우를 만난 게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장우와 현성이는 왜 빈 꽃집을 탐색했을까요? 현성이는 새엄마가 집에 온 장우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는 집 나갔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장우에게 위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성이와 장우는 꽃집 아지트에서 무엇을 했나요? 현성이가 삼촌에게 고맙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장우와 현성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이라는 영상을 찍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기는 쉬울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수도와 전기가 끊겨 현성이와 엄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현성이는 찜질방에서 지내게 되어 어떤 기분이었나요? 불행한 일이 넘쳐도 즐거울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어린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성이와 장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에는 의뢰의 왕따나 학교폭력 문제가 소재로 쓰인다.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현성이와 장우는 긍정적이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나눌 줄도 안다. 현성이와 장우의 부모 역시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다. 사기를 친 삼촌 말고는 나쁜 어른이 등장하지 않는다. 현성이와 장우 같은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 이야기는 왕따 같은 특정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관하여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어린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가난과 질병과 폭력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가족만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이전 사회보다 더 나아졌지만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다. 어른들의 노력과 관심이 여전히 요구된다. 작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 질문입니다. 현성이네는 삼촌에게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요? 현성이는 장우가 뭔가 복잡한 관계를 매우 쉽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관계는 무엇을 말하나요? 장우는 어떻게 간단하게 말했나요? 현성이 아빠가 집을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성이 엄마가 할아버지네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장우는 현성이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꽃집에서 지냈습니다. 장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시에서 현성이네를 바로 내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우는 부모님이랑 살면서도 버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장우는 형이 괴롭힌다는 것을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우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장우는 형이 가출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가출 신고를 해도 왜 달라진 게 없었을까요? 가출한 현성이 아빠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현성이와 장우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을 살펴봤습니다. 읽어보기 바랍니다. 유쾌하고 즐겁게 읽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울적한 일들이 많아도 즐거운 일이 무엇이 있을지 찾는 시간이길 바랍니다.